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있다면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드러나고 경쟁을 하는 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무서운 순간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고 흘리는 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자는 말합니다. 인플루스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식기 영식은 그 질문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걸 짚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영식의 질문들, 공구라든가 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영자에게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걸 짚은 게 아닐까요? 영자와 영식의 데이트가 왜 단순한 호감 확인이 아닌지, 영자 신뢰에 대해서 영식이 검증을 한 순간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네, 영식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나는 인플루언서 생각 전혀 없다 라고 말하는 자, 영자의 그 인플루언서 데뷔 모순이 아닌가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자와 영식의 데이트 장면을 저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쫙 보면서 왜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영식이 이제 그 마중을 나와주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제작진은 어떻게든 이제 막 살려주려고 해요. 막 영식이 영자를 터치하는 살짝 손에 닿는 걸 이제 터치한다고 한다거나 하면서 뭔가 두 사람이 어떻게든 이제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이제 차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냐면 영식이 영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나는 이제 유등특제에 내가 일러스트를 그린 적이 있다고 하지만 영식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미세하게 영식이 실제로 인터뷰상에서 했던 말처럼 영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식이 뭐 한번 들은 적 있다라고 얼머부렸을 때 그걸 또 영자가 옆에서 치고 들어가요. 나한테 취했었나? 너한테 내가 취했었나라고 하는 등 그 영자 특유의 상대가 어떤 말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꺾은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 방법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영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습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좀 뚜렷하게 나왔죠. 이건 31기 순자님처럼 경연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후에 영식은 이성적인 감정을 확인하고자 이제 데이트를 신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깜찍하고 귀엽고 통통 튀는 여동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자기 감정에 확신이 드는 게 감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거를 기분 나쁜지 안 기분 나쁜지 회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영식의 이 말이 이미 영식은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오래전부터 느꼈고 그것이 조금 더 확실시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제 데이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영식이 영자를 쳐다보고 그 이후에 나중에 하는 말이 담배 피워잖아요. 저는 뭔가 영식이 영자가 담배 피웠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자와 또 영식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영식과 영자의 데이트 장면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영식이 질문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영자가 곧바로 대답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상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은 질문을 역으로 상대방한테 되돌려요.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영식이 질문했을 때 영자는 어떻게 되돌리냐면 그러면 그쪽은 어때요? 그쪽은 마음이 제가 왔다 갔다 했었나요? 라고 영식이 했던 그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틀어요. 그러니까 영식이 조금씩 영자라는 그 안개의 실체를 좁히려고 하면 좁히려 할수록 영자는 다시 본인이 모호해지기보다 역으로 상대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상대가 영자의 질문에 생각을 하느라 미처 영자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게끔 묶어놔요. 근데 영식이 그걸 되게 잘 피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영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당신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방식으로 피해버려요. 계속 더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신은 처음부터 영식님 저에게 마음이 있었나요? 그럼 지금 이 관계는 뭐죠? 라고 함으로써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자 영식이 다시 되돌려놓고 그럼 이제 다시 영자 너한테 질문할게 라고 하는 순간 영자가 다시 장난 모드로 들어가요. PD님이세요? 지금 인터뷰 중이군요. 아, 저도 인터뷰를 하는 건가요? 갑자기? 내가 PD인데? 내가 질문해야 되지 너가 왜 나한테 질문하니라는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다 이렇게 흐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영식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 그건 됐고 잘 모르겠고 다시 진지한 모드로 들어갈게. 처음에는 계속 이 영자의 화법이 계속 흔들렸는데 안 흔들리고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딱 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러자 영자는 다시 질문을 흐립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로 바뀌네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나는 사랑은 이겁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영자는 어떻게 흐려버리냐면 나는 솔로 민박이 왔다. 되게 신중하게 봐야겠다고 라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자가 하는 질문들을 잘 들어보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찔릴 수 있는 말들을 해요. 나는 되게 신중하게 알아보려고 왔어. 근데 앞에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처음에 나 아니었다 했잖아. 그럼 너는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역으로 계속 공격을 쳐요. 화법 자체가
끝까지 영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데이트를 주지도 않고 내 마음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도 않고 다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짐과는 다르게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 중이다. 자, 여러분, 신중하게 알아봤다고 해놓고는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물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중하면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에 대해서 신중함일 수도 있지만, 신중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간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조건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움직인 대로 간다는 거고, 지금 이 영자의 말이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아차 했는지 이 말을 하고, 즉 마음이 가는 대로 좀 더 선택을 해봤을 때라고 했을 때 바로 역으로 또 다시 영식에게 질문을 돌립니다. 지금 아직 인터뷰 중인가요? 그때 영식이 안 넘어가요. 아니,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야. 인터뷰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너는 질문 앞에 영자를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자가 막 그래요. 왜냐면 이대로 가면 갈수록 영자는 자기 실체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당신은 바나나를 좋아합니까? 사과를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저는 그냥 바나나가 더 맛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영자는 왜 그걸 저한테 질문하시죠?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라고 누군가라면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끝까지 자기가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게 대답할 일인가? 근데 영자는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답을 안 하는 거 봐서는. 그래서 위에 있는 제작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영이야 라고 하면서. 황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1화부터 9화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영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주,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이제 키우시고, 이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영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조금씩 영식도 다행히 파고들면서 영자라는 사람이 실체가 잡히기 시작해요. 완전히 아닌데 결정적인 질문이 이제 나오긴 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이 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영자의 이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굳어있죠. 여러분도 혹시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요 자세를 똑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은 쫙 뻗어서 손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손목 밑에, 손날이라고 하죠. 요 밑에가 탁자에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를 핀다면 이 자세는요, 안절부절 못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식은 좀 긴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구부정하죠. 이게 차이예요. 영자는 허리가 쫙 고추 세워져 있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그렇게 영자에게 있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건가? 왜 그녀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 그게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영자의 자세를 보면 더 경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예 등 뒤로 기대고 손은 계속해서 뻗쳐져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영식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결혼을 언제 하고 싶냐라고 하는 그 순간 영자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질문조차도 답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지 의심이 될 만한 말을 합니다. 자, 우선 빵 터지고요. 입을 가리면서 빵 터지고 옆을 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투의 말을 해요. 당장 이 사람 안다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라고 함으로써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은근슬쩍 1년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단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흐려버려요. 그러면 영식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제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면 뭐 1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한 달 뒤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통상적으로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기간이 있지 않아? 그 기간을 이렇게 모호하게 흐려버릴 수가 있나? 라고 영식이라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는 당장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또 뒤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일주일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 근데 영자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과 앞으로 할 말들을 결합을 시켜보면요, 결국 모호한 거예요. 영자가 한 달 만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1년 만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는, 저는 영자가 이때까지 늘 해왔던 그 방법인 상대방에게 내가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 상대방이 정말 너무 깊숙이 나한테 들어갈 경우 그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라 생각했어. 물론 나는 하루 만에 결혼할 수 있긴 하지만 왜 그게 너라고 생각하니? 라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말들이 한 손에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허락할 수 있는 명분을 모두 주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그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자가 이제 너무 단순하다 이제 보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순간마다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9화 내내 보면서 이거 이야기 영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영자는 다시 질문을 영식에게 돌립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하네? 라고 말이죠. 즉 뭡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영식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미처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몰랐다. A라 해놓고는 B라고 얘기하기. 그 다음에 몰랐다. 이 세 개를 계속 결합하면 데이트를 하시거나 그럴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와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너 A라고 했잖아 하면 아니 나 그때 B도 같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너 B라고 했잖아 A라고 얘기했는데 너 A, B 왜 둘 다 같이 얘기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때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미처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영식이 그 다음 걸 합니다. 이번 질문이 처음이 아니야 이제는 라고 하면서 뭐 인플루언스라든가 공구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 몰랐어 라는 거를 영식이 차단을 해요. 그 다음에 넌 A야 B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담배를 핍니까 안 핍니까? 인플루언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고정시켜버려요. 그게 영식이 이번에 되게 영리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제작진도 느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영식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영자. 나도 한 명부터 보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식이 한 말을요. 영자가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본인이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딱 뽑아요. 영식은 분명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3명 낳고 싶다 했잖아요. 영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도 3명 낳고 싶다는 말 하지 않고요. 나도 한 명부터 보고 딸인지 아들인지 보는 스타일 같다라고 함으로써 가장 유리하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영식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왜 자녀 3명 나처럼 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영자는 반박할 거예요. 아니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우선 한 명부터 본다고 했어. 한 명부터 보고 안 보고가 되려면 우선은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지. 나 아이 낳는다고 말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딸이나 아들이나 본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너처럼 3명을 낳고 싶다고 한 적 있어? 라고 딱 역으로 들이댈 수 있는 그 말만 해요. 계속해서 영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고정이 안 되는 말만 취사 선택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영자가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는 뭐 그렇다 쳐. 그건 이제 영자의 자유고 이야기 영수의 자유이긴 한데 그 모습을 보고 영식이나 여러분들은 영자와 결혼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또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 뒤집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식이 인터뷰 중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 여자로 보이는지 아닌지는요 저는 사실 여자란 말을 빼버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넣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 이 사람의 한 말을 내가 믿고 갔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미안한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하면서 빠져나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막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20개, 0개 대답과 동일. 그래서 영자는 최종적으로 배우자와 얘기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다 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자가 역으로 공격이 들어가요. 오빠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영식도 역으로 이제 들어가요. 사실 누군가에게 한번 푹 빠지진 않았다. 자, 이 말은 결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진 건 아니야.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결정도 내가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결정이 아니에요. 데이트 상대를 선택한다는 결정이다 함으로써 영식은 조금씩 영자의 화법을 이제 미러링하기 시작해요. 상당히 재밌는 순간이죠. 그래서 영자와 영식 모두 마지막에 가면요 화법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후에 영식이 나는 이제 한 사람만 볼 것 같다. 그 한 사람이 너라고 말한 적 없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영자는 나도 지금부터 한 사람만 알아볼 것 같긴 해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도 같이 만듭니다. 잘 맞는 것과는 별개로. 그럼 이 말은요 최종 선택이 엎어지거나 영식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는 하더라도 영자는 자기를 방어할 말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잘 맞는 것과는 별개로 선택을 한다 했잖아요. 만나보니까 잘 안 맞던데? 그래서 선택 안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선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잘 안 맞아서 두 사람이 각자 갈 길을 간 겁니다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겠죠. 거의 현재까지 모든 영자의 화법이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방송 데이트상에서 나온 영자의 화법은 모든 것들이 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영자는 드디어 실체가 잡히기 시작해요. 아 내가 경상도 여자라서 그런 건가 라는 말 자체가 드디어 영자가 스스로를 자기를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자가 영식이 안 넘어오니까 조금씩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드디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영식이 이제 질문을 하죠. 영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안 할 거죠? 광고 제안을 할 생각 있습니까? 라는 말에 표정이 싹 굳어지고요. 바로 카메라를 또 봅니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요. 그리고 점점 영자는 드디어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식이 질문을 되게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제는. 예 아니면 노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고 그 이후에 영식이 했던 이 말은 영자를 이제 구속하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순간 표정이 카메라를 보면서 딱 굳어지면서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해? 라고 역으로 또 되돌려요. 근데 그게 안 먹혀. 난 싫어한다고 영식이 먼저 선을 굳혔기 때문에 이제 영자는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제는 더 이상 지금처럼 A와 B를 동시에 내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광고 제안 들어오면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왜 이렇게 말을 모호하게 해? 플러스? 그러면 너도 은연중에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애매하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질문의 목적은요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식이 되게 잘 파고든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려고 해?
결국 이 질문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영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영식에게 되돌렸는데 영식이 계속 세게 밀어요. 협찬이나 공동구매 등 나는 모두 비선호한다. 어쩔 수 없이 영자는 이때부터는 자기 패를 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협찬을 몇 번 받았다 라고 함으로써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자가. 돈을 안 줬는데 화장품을 준다니까 신났다. 그래서 한 거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안 할게 라는 말로 결국 잡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루언서나 뭐든 간에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이미지가 내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영자는 이율배반적으로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가서 방송 나와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플루언서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내가 확정을 지어버리면 영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영식이 너무 이제 잘 묶은 거예요. 그래서 영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업적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겠지. 자, 이거만큼 모호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영자는 이젠요 이렇게 반박을 할걸요. 내가 이렇게 인플루언서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 일러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 얼굴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자가 내 업적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겠지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겠죠. 내 업적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방송 중에 했다는 거는 영자가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던 오직 사랑을 위해서 출연 목적을 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왜 경솔하게 처신을 했습니까? 방송 끝나고 인플루언서로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는 걸 드러내도 될 텐데 그러면 영자는 할 수 있는 대답이 몇 개 없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에이전시 측에서 나와의 계약을 어기고 미리 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준비나 계약은 다 그 이전에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 중에 방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거나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을 때 명확하게 어느 날짜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방송 중에도 자신이 그 인플루언서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영자가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영자는 최후의 순간으로 일러스트 등 직업에 관한 건 긍정적이다. 자, 그럼 이 말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러스트 등 관련된 업적과 관련된 걸 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캐릭터성을 먼저 내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일러스트만 먼저 내세우고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그 작품에 부수적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왜 일러스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왜 본인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있는 거죠? 라고 하면 이제 더더욱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영자는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식기 영식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아, 그분이 훨씬 더 나보다 깊게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그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식과의 관계를 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영식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식은 담배 피워? 전자담배 피울 수 있다 하니까 뭡니까 이거는? 담배랑 전자담배랑 슬쩍슬쩍 혼동을 함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식이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닐까요? 전자담배 혹은 담배 피십니까? 라고 질문을 정정한 거죠. 그리고 문신 있냐? 이런 말도 그렇고 사진 있냐? 영식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본방 25기 본방 방송 끝나고 어떻게든 영자는 질문을 되돌리는데 이미 끝났어요. 예, 영자는 뭐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야? 꼭 의미가 있어야지만 문신을 내? 아, 너는 그러면 이제 예뻐서 문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영자는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영자의 특정한 캐릭터성을 몇 개를 잡아서 묶어버린 거죠. 마지막에 순간 영자가 했던 말, 돈 주면 문신 지워주고 너가 나한테 돈 주면 나 문신 지울게. 영식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영식은 자기가 뿌리시는 자기가 고든 법. 자,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 합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가 뿌리시는 네가 뿌리는 거야. 자, 그 이게 헤어지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그 데이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거의 이 정도면 영자가 했던 이 말들이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안개가 실체성 영식이 처음으로 증명한 순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정님들이 질문하실 법한 꼭지들을 제가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활동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방송에서는 인플루언서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이미 본인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행보가 공개가 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나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안에서 한 말과 방송 밖의 행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후에 또 그렇게 질문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러스트 작가 홍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일러스트 작가로서 작품을 알리기 위한 에이전시는 그 자체로 문제 삼기가 어렵겠죠. 근데 제가 본 시점은 작품이 앞에 있는지 사람이 앞에 있는지입니다. 작품이 중심이면 작품이 앞에 나오고 작가 이여름, 작가 영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현재 공개된 방식은 캐릭터 자체가 더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일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식이 질문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영식이 질문이 그렇게 썩 부드러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 소개팅이 아니라 결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공고라든가 광고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자녀 계획 등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조금 거칠었지만 질문의 존재 자체를 이상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매니아님은 영자가 질문을 회피하거나 모호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긴장해서 장난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두 번 장난으로 넘겼다면 뭐 긴장을 했거나 스타일 차이거나 아니면 영식의 질문이 정말 너무 세게 들어가서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단순히 장난이 많다는 것보다 자기 입장이 고정되는 순간을 피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매니아의 미세 행동 분석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바디랭귀지 자체만을 단독 증거로 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정이나 자세 하나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말의 구조와 함께 봤습니다. 영자는 바디랭귀지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을 미루고 역질문하고 카메라를 보고 몸이 굳는 장면이 연계적으로 연동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 근거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속사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됐냐? 네, 적어도 이 방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인 8화나 9화 전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죠. 그 전에 계약을 했고 또 명시적으로 드러낸 건 8화 저번화 방송 이후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촬영 당시에 이제 계약을 했는가 아닌가, 촬영 전에 했는가가 아니라 최소한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찾았는지 영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과 모순이 될 만한 행보는 최소한 방송 중에는 내보내지 않는 것이 최소한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인가 동시에 본인이 했던 말을 모순에 처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식의 인터뷰 장면에 비해서 어쨌든 영식도 영자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묻지 않았겠죠. 이후에 25기 순자와처럼 냉정하게 선을 그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끌리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겠죠. 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 사람과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도 고려를 할 거고, 그렇다면 점점 필요한 신뢰의 조건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호감이 없어서 압박한 장면이 아니라 호감이 있는데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 장면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자의 의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고의적입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자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방송 장면만 놓고 보면 핵심적인 영식의 질문들 앞에서 자기 입장이 고정되는 것을 계속 피하는 말들이 영자에게서 반복이 되었고, 방송 밖 행보까지 겹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자와 영식의 데이트 장면에서 핵심이 있다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닐까요? 어쩌면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입장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가까이 오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는 것 같죠? 그렇게 영식이 느꼈던 불안은 단순히 여자로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믿고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가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남의 연애를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무엇을 보고 믿는지를 드러내는 인간사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